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 한 척에 이란이 안보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통행료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호르무즈가 그냥 좁은 바닷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목이며 에너지와 군사력과 주권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는 세계 정치의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전쟁 초기에 해협을 닫을 생각은 없다고 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항행을 방해할 수 있다. 해상 안보를 관리해야 한다. 이란 국민에게도 해협에 대한 권리가 있다. 고 말하기 시작한 변화는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이란의 메시지는 비교적 신중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위기관리의 언어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해협 폐쇄를 언급하면 세계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보험료가 뛰고 선사들은 우회로를 찾고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 대응 명분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무모한 행위자가 아니라 계산하는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토머스 셸링의 억지 이론을 통해 해석하면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이나 지역 강국은 실제 행동보다 신호를 통해 상대의 계산을 바꾸려 합니다. 억지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상대가 이 행동은 너무 비용이 크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란의 초기 발언은 바로 그 신호의 첫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해협을 닫지 않겠지만 언제든 폐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협 폐쇄라는 극단적 표현은 조금씩 물러났지만 대신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워딩이 등장했습니다. 항행 방해, 해상 안보, 특별 안보 조치, 이란의 권리, 역사적 권리, 지리적 권리 같은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협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위협의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문을 완전히 잠그겠다는 말보다 누가 드나들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누가 안전을 보장하는지를 정하겠다는 말이 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해협을 완전히 닫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란도 석유 수출과 해상 교역에 의존하고 중국과 같은 주요 협력국도 에너지 흐름의 안정성을 원합니다. 전면 폐쇄는 이란에게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닫지 않더라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선박들이 위험을 느끼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고 에너지 기업이 가격 리스크를 반영하고 주요 국가들이 비축유와 공급망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해협은 무기가 됩니다. 상호 의존의 정치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상호 의존은 평화를 보장하는 연결망만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불안이 다른 쪽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바로 그 구조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전쟁 속에서 발견한 것은 호르무즈를 통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 보험 시장, 해운 네트워크, 정유 설비, 국가 비축 정책, 군사 호위 체계가 한꺼번에 얽힌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도 가격과 심리를 통해 크게 증폭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믿지만 바로 그 안정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호르무즈는 그런 민감한 지점입니다. 이란은 이 약점을 이용해 전쟁의 비용을 모두가 지불하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고통의 공유라는 발상입니다. 이란이 압박을 받으면 걸프 국가들도 압박을 느껴야 하고 세계 시장도 압박을 느껴야 하며 에너지 소비국도 비용을 체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보복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비용 전가의 전략입니다. 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전쟁을 유지하는 비용을 주변으로 퍼뜨려 상대방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방식입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비용, 경제적 비용,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이란은 이미 이런 방식의 정치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곧 육상전을 넘어 해상전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유조선 전쟁은 호르무즈와 걸프 해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신경망이 되는지를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상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유조선과 석유 시설을 공격했고
미국은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아 호위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의 배 한 척이 단순한 상업 선박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동맹, 에너지 안보의 상징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88년 4월 미국은 프레잉 멘티스 작전으로 이란 해군을 공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USS 빈센스함이 이란 항공 유고 5편을 격추해 민간인 희생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억은 이란의 전략 안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위기는 한 번 불붙으면 통제하기 어려운 연쇄작용을 낳는다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언어가 단순히 막겠다 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해협을 닫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군사적 대응을 부를 수 있지만 해협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란은 위험을 만드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행위자로 제시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핵심입니다. 불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팔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어떤 권력은 먼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보호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란이 말한 안보 비용이라는 발상은 이 오래된 권력 형성의 논리를 국제 해협에 옮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걸프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걸프의 불안은 해협이 닫히느냐 열리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불안은 이란이 해협을 명분으로 걸프 전체의 안보 질서를 다시 정의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안보 질서는 단순히 군함의 배치가 아닙니다. 안보 복합체라는 개념처럼 한 지역의 안보는 이웃 국가들의 공포와 동맹, 역사 기억과 위협 인식이 서로 얽혀 형성됩니다. 걸프에서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그리고 미국의 군사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안보 주장이 다른 쪽에는 위협으로 들립니다. 이란이 해협 안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정당한 지역 주권의 요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걸프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후견 체제의 출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 서사가 결합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의 날은 단순한 명칭 논쟁이 아닙니다. 바다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지도 위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알지 못해도 공유된 언어와 지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상상한다고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명칭은 이란에게 고대 제국의 기억과 문명적 자부심을 불러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걸프 아랍 국가들에게는 문화적 명칭을 넘어 이란 중심의 질서를 암시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누가 이 공간을 먼저 언급할 권리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의 지역 전략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징과 현실을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79년 2월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자신을 단순한 국민 국가가 아니라 혁명적 메시지를 가진 국가로 제시했습니다. 81년 5월 걸프 협력 회의가 창설된 배경에도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이 만든 불안이 있었습니다. 걸프 왕정들은 이란의 혁명 수출 가능성과 이라크의 군사주의 사이에서 집단적 안보 장치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후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란의 가장 큰 적 하나가 사라졌고 이라크 내부의 시아파 정치 세력이 부상하면서 이란은 바그다드에서 베이루트까지 이어지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종파 확장이 아니라 국가 붕괴와 안보 공백을 활용한 영향권 형성이었습니다. 안보 공백은 권력을 부릅니다. 어떤 지역에서 국가가 질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다른 행위자가 보호와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며 들어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운동은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란이 비대칭 억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비대칭 억지란 정규군 전력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상대를 압도하지 못할 때 미사일, 드론, 민병대, 해상 위협, 사이버 능력처럼 상대의 약한 지점을 찌르는 수단을 조합해 공격 비용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호르무즈는 이 비대칭 억지의 해상 버전입니다. 이란은 많은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아니지만 좁은 해협과 해안선과 미사일 전력과 고속정을 결합하면 훨씬 큰 힘을 가진 국가들의 계산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는 단순한 지리적 병목이 아니라 정치적 병목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좁은 해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간입니다. 미국이 군사 압박을 높이면 시장이 흔들리고 이란이 해협을 위협하면 걸프 국가들이 불안해지고 걸프 국가들이 외부 동맹에 더 의존하면 이란은 포위감을 느끼고 그 포위감은 다시 이란의 해상 위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안보 딜레마입니다. 한쪽이 방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다른 쪽에는 공격 준비처럼 보이고 그 결과 모두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걸프의 해상 안보는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란이 역사적 권리와 지리적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라는 단어는 위협보다 오래 갑니다. 위협은 상황이 끝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권리는 제도와 협상과 반복된 주장 속에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단지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협에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때 논쟁의 핵심은 군사위기에서 규범투쟁으로 이동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질서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란의 목표가 해협을 하루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걸프 안보에 있어 이란의 힘을 조건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장기적 변화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 철수 논의, 인권 압박, 에너지 전환,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의 약속이 언제나 확실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해협과 걸프의 안보 규칙을 특별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후견 질서를 다른 후견 질서로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권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주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워딩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깊은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동등한 주권의 언어가 아니라 위계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경제와 정치가 다시 만납니다. 해협을 둘러싼 통행료나 안보 비용 논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대 추구의 문제입니다. 지대란 생산을 통해 새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나 권한을 장악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말합니다. 석유 국가들이 지하 자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처럼 해협의 문턱을 장악한 국가는 통과 여부를 이용해 정치적 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해협에서 이런 지대가 제도화되면 그것은 국제 공공재로 여겨지던 항행의 자유를 특정 국가의 관리권 아래 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협의 안보 비용이라는 표현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걸프 질서 전체를 흔드는 말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제재, 군사 압박, 경제 침체, 국내 불만, 외부 공격 가능성이 겹치면 국가는 자신이 가진 몇 안 되는 전략 자산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석유, 미사일, 대리 세력, 지리적 위치가 모두 협상 카드가 됩니다. 특히 호르무즈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세계적 파장을 만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말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사이에는 연결된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매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에게 그런 힘입니다. 세계가 호르무즈를 필요로 할수록 이란은 그 필요 자체를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큰 위험도 있습니다. 해협을 무기로 삼는 순간 이란은 세계 경제의 불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세계의 적대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뛰고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란의 적만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경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란이 원하지 않는 국가들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협 위기가 반복되면 걸프 국가들은 더 많은 군사 투자와 외부 동맹 강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란이 포위를 깨기 위해 해협 카드를 쓰지만 그 카드가 오히려 포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압외교의 역설입니다.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기 위해 압박을 높였는데 상대가 오히려 더 단단한 연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르무즈 논쟁의 본질은 해협 폐쇄 가능성 하나로 좁혀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해협을 통해 걸프를 다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걸프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는 에너지 흐름, 해군 기지, 왕정 국가의 생존 전략, 이란의 혁명 기억, 미국의 패권, 중국의 에너지 수요,
국제법의 언어, 역사 명칭을 둘러싼 정체성 정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두고 권리를 말하는 순간 논쟁은 선박이 지나가느냐 마느냐를 넘어섭니다. 그 말은 누가 걸프의 안보를 정의하는가, 누가 통행의 조건을 정하는가, 누가 이 바다의 역사와 지리를 정치적 권리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해협을 닫겠다는 단발성 위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협 폐쇄는 극단적이고 비용이 크며 실행되는 순간 모두가 위기를 알아차립니다. 더 깊은 변화는 호르무즈를 국제 해상로에서 정치적 권리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이 해협의 안전과 비용과 규칙을 논할 때 우리를 특별한 권한을 가진 행위자로 인정하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느끼는 긴장은 선박의 안전 문제만이 아니라 주권의 경계 문제입니다. 호르무즈는 좁은 바닷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를 지나는 것은 유조선만이 아닙니다. 제국의 기억이 지나가고 혁명의 언어가 지나가고 보험료와 원유 가격이 지나가고 미국의 군사 전략과 걸프 왕정의 생존 계산이 지나가고 이란의 지역 패권 구상이 지나갑니다. 이 해협을 둘러싼 싸움은 결국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걸프라는 공간을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닫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문 앞에서 세계가 멈칫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칫하는 순간에 이란은 걸프의 의미를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